네, 김프로입니다. 8월 5일 주식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만에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8.77% 하락을 하고 마감을 했고,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3%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오늘 시장 너무 패닉셀 수준으로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암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거는 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국 시장이랑 한국 시장 좀 비교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엄청 많이 빠지면서 서킷까지 걸렸는데 삼성전자가 10.3%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 수치는 아마 경제위기, 경제 침체 2008년 이후로 처음 보는 지수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10% 이상 빠진다? 정말 시장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하락률을 오늘 보였는데 왜 이 정도로 빠졌고, 대부분의 종목이 다 파란불을 켰죠. 지금 뭐 10% 우량한 종목들도 10%, 최소 5% 이상 다 6% 이런 식으로 다 빠져버렸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이 왜 빠졌는지, 지금 이런 현상이 좀 왜 일어나는지 좀 빠르게 살펴보고, 미국 시장을 좀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주식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매수 타이밍은 언젠지,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은 제일 좋은 중장기 종목이나 종목 선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간단하게 알아보면서 복귀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사이드카랑 서킷 브레이크를 아주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드카는 선물이 국내 선물 코스피 200이죠. 코스피 200. 코스피 200이 5% 이상 하락했을 때, 하락하고 1분간 유지할 때 거래는 됩니다. 프로그램 매매죠. 이거죠. 국내 선물이 5% 이상 빠졌을 때 1분간 유지될 때 프로그램 매매를 막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킷은 지수가 8% 이상 빠질 때, 어제 종가 대비 8% 빠졌을 때 20분간 거래 정지, 이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먼저 서킷에 들어간 다음에 거래가 정지됐었고, 그 다음에 코스피도 같이 8% 이하로 떨어지면서 1분간 유지됐기 때문에 서킷이 걸리면서 두 종목 모두, 두 지수 모두 서킷 브레이크에 걸리면서 코로나 이후로 처음 보여주는 서킷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 때랑 좀 다른 거는 이제 대형주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다는 거. 삼성전자가 10% 이상 빠진 거는 2008년 경제금융 위기 때 13%로 기억합니다. 13% 정도 빠졌었는데 그 이후로 10% 빠진 적은 없습니다. 예전에 갤럭시 그 배터리 터졌을 때 그때도 8% 빠졌다가 빠르게 회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장 상황이 절대로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차트상으로도 이런 시장이 많이 나올 수도 없고, 제가 아까 그 실시간 방송에서 같이 계산을 했을 때 한 10년간 4번 나오면은 4번, 그죠? 지수상입니다. 지수상 그 차트의 모양이 4번 정도 나올 수 있는 10년간 2년 반꼴로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 지금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빠질 거냐, 이제 그런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항상 방송에서 지금은 하락세가 계속 나올 수 있다, 그죠? 실시간 방송에서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6월 말부터 제가 계속 미국 시장이 무조건 빠질 수 있다, 빠질 거고 빠지실 수 있는 자리다, 빠진다고 하면 큰 폭으로 빠질 건데 그때가 한 8월 9월 정도가 될 거다 했는데 7월 11일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쭉쭉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가 5개의 하락 파동을 보여주고 나서 이게 하나의 하락파를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상승파가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큰 하락폭이 될 것이냐, 그죠? 하락폭이 될 것이, 어쨌든 반등이 나오긴 할 건데, 이게 만약에 하락의 1파라고 치면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추가 하락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고, 만약에 이게 3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파동으로 끝난다고 해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 고점까지 갈 수 있는, 고점을 돌파해줘야 추가적인 계속해서 증시 상승장이 나올 건데,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지금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오히려 추가 하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킬 차트상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현재 지금 이렇게 하락파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때 이렇게 하락 파동이 하나, 2개, 3개, 4개, 5개 만들고 요 꼬리 파동을 만들고 이전 저점보다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여기서부터 상승파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차트가 하락이 더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요게 만약에 하락 1파라고 친다고 하면은 하락 1파에 반등폭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난 후에 현재 저점을 미는 하락 파동이 나오고 나서 꼬리 파동을 만들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온 다음에 꼬리 파동을 만들 건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하락은 나올 건데 어느 정도 빠질 건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항상 보면서 분석을 하고 챙겨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지금 이 미국 시장이랑 한국 시장이 왜 이렇게 빠지냐를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미국 경제 침체 우려, 요거죠. 미국 경제가 침체가 될 것이다, 미국 증시가 고점이다
라는 부담감 때문에 옛날 이제 금융위기죠.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리스크죠. 최근에 비농지표가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한 45% 거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 증가, 고용률 감소. 그렇죠. 실업 수당 신청 건수라는 거는 이제 고용지표죠.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비농업 고용지표인데 농업을 제외한 모든 이제 일자리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고 일을 하는지에 대한 지표를 이제 숫자로 나타내는 건데 그게 예상치보다 한 45% 정도 줄었으니까 실업률이 증가하고 고용률이 감소했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가계 소비 줄어들고 그러면은 이제 기업 매출도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게 연쇄 반응을 해서 빠질 수 있다. 요게 일단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중간중간 조정 약간씩 있었는데 비정상적으로 차트가 올라가는 것도 많았습니다. 특히 뭐 반도체 관련해서 빅테크 기업들 엔비디아, 뭐 애플 등등 엄청나게 빠지면서 AMD도 빠졌죠. 그 다음에 인텔이 장중에 마이너스 30%까지 오늘 빠졌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30% 이상 33% 제가 아까 봤을 때 33%였는데 인텔 같은 초대기업이 전체 시총에서 33%가 날아간 겁니다. 33%가 하루 만에 빠졌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무언가가 있다. AI의 거품 우려. 닷컴 버블 우려 있었죠.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전 세계 침체.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할 수 있는 우려에 이렇게 빠지지 않았나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냐면은 실제로 일본이 지금 저금리 정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거기서 이제 돈 빌려면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1%대로 돈을 빌릴 수가 있는데 미국이 1%의 돈을 엔화로 빌렸다가 미국에 갖고 가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4%를 주네.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 아니면은 투자사들이 엔화를 빌린 다음에 미국으로 가겠죠. 미국에서 가면은 3%는 남겨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엔화를 저금리에 빌린 다음 엔화보다 더 많이 주는 국채 같은 거 아니면 미국채 같은 거에 투자를 하죠. 이러면은 그 차익만큼 안전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일본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퍼센트가 이제 줄어들겠죠. 먹을 수 있는 그거 때문에 이제 미국에 투자했던 종목들을 하나씩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 투자한 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상품을 청산하기 시작. 이렇게 되고 다시 엔화로 돌리면서 지금 엔화 가격 보시면은 갑자기 급등을 하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2주 전부터 나왔던 뉴스고 하나하나씩 터지면서 오늘이랑 그리고 금요일, 목요일 이렇게 한 3일 정도에 좀 많이 대량으로 물량이 나온 걸로 보여가지고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나. 그리고 금요일날 비농지표도 너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겠냐라고 하고 분석을 지금 제가 하고 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20조 달러라는데 이게 원화로 너무 천문학적인 금액이라 2억 7천조라고 합니다. 이 물량이 빠지면 당연히 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제 생각이고 제가 분석하는 건데 이란이랑 오늘 오후 5시인가 6시에 소식이 나온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모르는 전쟁 이슈. 요거 때문에 또 큰 하락이 나오지 않았을까. 제가 오늘 8시 40분에 크루드 오일 차트 선물을 키면서 이제 아침에 오신 분들이랑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주도 섹터 같은 거 얘기하면서 봤는데 크루드 오일이 원래 전쟁 이슈가 나오고 하면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빠졌다. 좀 이상하다. 그죠? 이거는 좀 위험하다고, 좀 이상하다고, 상황이 이상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전쟁이 나고 하면은 석유, 가스 등등 하고, 그 다음에 해운주들도 같이 오르죠.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오일 가격이 오히려 빠졌습니다. 이거는 수요가 줄어들었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저는 이거는 미국 경제가 침체다. 여기까지 이제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이 지금 만들어 놓고 가지고 있는 공급이 넘쳐나니까 가격이 폭락하지 않았나.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연결까지 1번 미국 경제 침체 우려랑 좀 연결해서 계속 받고 특히 이란이 미사일 쏜다고는 하는데 오늘이죠. 5일, 8월 5일 미사일 쏜다고 주말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진짜 우리가 모르는 전쟁 이슈 두 나라 다 핵 보유국이죠. 핵. 혹시나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말로 진짜 큰 사건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모르고 외국인들은 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알아서 돈을 빼는 거면 정말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이유로 미국 시장이 선물 시장에서 현물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미국장이 10시 반에 열리는데 그 전에 벌써 오늘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장중에 6.5%까지 빠지면서 금요일 날 뺐던 거 그죠? 금요일에는 한국 시장이 종료되고 나왔던 이 하락폭이랑 오늘 뺐던 거 합쳐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다 개박살이 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매수 타점이냐? 저는 더 빠진다고 봅니다. 더 빠진다고 봐서 우리 방송에 같이 오셔가지고
제가 많은 이제 전략들을 제 기준으로 제가 분석한 걸 이제 설명드리고 했었는데, 제가 이전에 다 체크를 해놨습니다. 뭐 어디서 살지 이런 걸 다 체크해서 돌려보면서 하나씩 봤었는데, 그 기준을 조금 더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하락이 더 눈에 보이니까 지금 당장 미국 차트만 켜서 주봉으로만 봐도, 아니 일봉상으로만 봐도 하방 쪽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진 상황에서 반등할 때, 오히려 반등해서 턴을 하는 걸 봤을 때 그때 사는 게 더 좋아 보이고,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빠져서. 근데 그거에 속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다가 오히려 차라리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 다음에 이제 고점을 돌파할 때, 그쵸? 단기적인 반등이 오늘 많이 빠졌는데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누려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지금 이 고점을 돌파할 때 이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지, 지금 제가 본 상황에서는 지금 너무 큰 하락이 나오고 단기적 반등이 나오고 이 하락 나왔던 저점을 이탈하면서 빠질 거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된다. 지금 사지 말고 조금 더 좋은 기회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락폭이 크게 나오는 거는 정말 인생에 몇 번 없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몇 번 없는 정말 좋은 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과거에 팬데믹 때 빠지고 나서 회복하는 이 속도를 봤을 때 보면은 이런 하락폭이 처음에 이제 한 20% 먼저 하락을 주고 반등이 단기적으로 나온 다음에 한 40% 50% 밀어버립니다. 그런 차트가 나오고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이게 뭐 결국에 말하면 파동 분석을 통해서 비슷하게 말하고 있는 건데, 하락 파동이 한 3개 정도 눈에 딱 보이게 예쁘게 나오고 나서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거래를 했는데, 그 전에 스탑로스 오전에 끝나지 않고 재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재료를 3가지 정리를 했었는데, 해리스 관련주랑 그 다음에 이란이랑 이스라엘, 그죠? 그거랑 이제 한 개가 이제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오늘 흥하해운 쪽, 그 다음에 석유 관련주들, 오늘 올랐던 애들이 처음에 거래 대금이 많이 붙으면서 올랐던 애들이 뭐 엘컴텍도 있었죠. 엘컴텍도 관련주에 있었고, 요런 거 해가지고 올려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흥하해운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가지고 가서 이제 보고 있었는데 시장이 너무 밀리고 하길래 그 다음에 스탑로스를 걸어놨는데 손절이 나갔습니다. 손절이 나가고 나서 오후장에 좀 들어 올리길래 이게 다시 봐야 되나 했는데, 갑자기 이제 오후 2시부터 엄청나게 코스닥부터 이제 움직이면서 엄청나게 빠지기 시작했죠. 사이드카 걸리고 그 다음에 서킷 들어가고 코스피 서킷 들어가면서. 그래서 다행히 큰 손실은 보지 않고 나왔지만 어쨌든 시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어려웠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단타도 안 했고, 실제로 종가 베팅도 많이 하는데 종가 베팅도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거의 다 대부분 현금을 들고 있고, 지금은 이제 중장기 종목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올랐었는데 실적도 좋고 했던 이런 종목들, H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많이 올라서 지금 사기엔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하방폭이 강하게 나올 때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아래로 하락폭이 있으니까 더 빠졌을 때 오히려 분할 매수로 들어가가지고 기회를 노리는 게 좋다 라고 오늘 전체적인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복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만약에 상승폭이 좀 강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전 고점까지 돌파할 때까지는 중장기 종목을 사기보다는 좀 스윙이나 아니면 단기적인 이제 시초 매매나 아니면 시장이 만약에 반등이 또 세게 나온다면은 종가 베팅까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것 같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더 빠진다고 하면은 그때는 종가 베팅은 안 하고 시초가 매매만, 그날의 당일 주도주만 아침에 장초에 빨리빨리 해서 끝내고 나머지는 그냥 단기적으로 해지로 선물 거래하면서 제가 잘하는 거래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8월달 시장도 그렇고 9월달 시장도 그렇고 너무 많이 빠질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일단은 빠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일단은 바라보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상승이 방향이 잡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빠졌던 시장을 올릴 수 있는 재료들이 없습니다. 뭐 실적 발표도 대부분 거의 다 나왔고, 실적 발표가 큰 기업들이 나온다 해도 개별 종목으로 이 시장을 크게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보는 게 뭐 잭슨홀 미팅도 그렇게 뭐 시장을 올릴 수 있는 파격적인 힘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당분간 계속해서 좀 하락이 나올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힘든 시장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시장이 빠졌고, 저한테는 이제 또 큰 기회가 오고 있는 건데, 그래도 시장이 빠지니까 마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제 준비해가지고 대응하는 자가 또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들 화이팅 하시고, 힘든 장에 화이팅 하시고, 만약에 아침에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인지 그런 거 궁금하시고, 아니면 전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아 시장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한 8시 40분 정도에 방송을 켜고 전날 이제 뭘 봐야 되고 뉴스는 어떤 게 나왔고 이 종목의 어떤 섹터를 봐야 된다, 오늘 주도 섹터는 이거다 라고 제가
요약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신 다음에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 참여하면서 제가 뭐 이 종목을 사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건 안 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느낌입니다. 저도 아직 배울 게 많고 물론 남들보다 시장을 조금 더 잘 본다라는 건 있지만 저도 실수할 때도 많고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복귀 영상 찍어서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또 눌러주시면 제가 방송할 때 이제 핸드폰 알림 가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차트에 대해서 주봉 차트도 마찬가지고 일봉 차트도 마찬가지고 이 매수 신호가 나오고 매도 신호 나올 수 있는 요 차트를 메인으로 제가 쓰고 있으니까 요거에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로 신청하시면 제가 전자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쓴 거고 그거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이제 매도 시점, 매도 타이밍 이런 거 잡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런 거 참고하신 다음에 같이 공부하면서 방송하고 영상 구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너무 많이 빠졌는데 시장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스트레스를 받고 그죠? 힘도 너무 많이 빠져서 저도 스트레스 풀고 좀 놀려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일찍 자려고 합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저는 내일 오전 방송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